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과학계에서는 지구 말고 다른 천체에 생명체가 있는지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크기의 생물체가 발견되면 좋겠지만서도 실제 이 정도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미생물이라도 발견되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우도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백질이나 DNA 같은 것이 발견되면 생물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나 DNA 같은 것은 오직 생물체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단백질하고 DNA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체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러한 물질이죠. 이래서 이런 것들만 발견되더라도 생명체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여하튼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체가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막 언급했던 단백질하고 DNA하고 또 하나 더 세포막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공부해 볼게요. 자, 생물의 특성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2학년 때 올라가면 생명과학 1에서 배우는 건데, 뭐 융합과학 시간에 요걸 배우는 학교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러한 생물의 특성이 나타나려 그러면 단백질하고 DNA하고 세포막이 꼭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없다 그러면 이런 생물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식인데요. 자, 생물의 특성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 하는 건 아십니까? 이건 아마 중학교 때부터 아마 쭉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생물체는 세포로 되어 있죠. 어떤 생물체는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얘가 아메바, 집신벌레, 박테리아 이런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생물체는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있는 다세포 생물체죠. 하여튼 생물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생물의 특성이죠. 이 세포가 모여가지고 생명체가 되는 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대사를 한다 하는 거죠. 물질 대사가 뭐냐 그러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학 반응에는 분해 반응도 있고 합성 반응도 있죠. 생명체 내에서는 분해 반응도 일어나고 합성 반응도 일어나요. 분해 반응을 왜 하냐 그러면 물질을 분해하면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명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분해 반응을 하고요. 또 자기한테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합성하는 반응들도 하는데 이렇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화학 반응들, 분해 반응들하고 합성 반응들을 총칭해가지고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 하는 거죠. 예.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분해를 하거나 자기한테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 이런 말이고요. 또 생명체는 생식, 번식을 하고 유전이 일어나죠. 자기하고 닮은 자손을 만들어내고 세포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세포 역시 자기하고 동일한 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럼 이 경우는 왜 하는 거냐? 세포가 자기하고 동일한 세포를 만들어내는 까닭은 뭐냐 그러면요. 세포가 오래되면 늙어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열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젊고 싱싱한 세포가 다시 그 기능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을 해요. 오래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바꿔줘야만 기능이 계속 유지가 돼요. 이런 측면이죠. 하여튼 자기하고 닮은 자손을 만들어내거나 세포에서는 세포가 자기하고 동일한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생식하고 유전이죠.
하여튼 생물체는 생식도 하고 유전도 한다. 물론 이 둘은 함께 가요. 번식을 할 때 자기하고 닮은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생식하고 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생물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죠? 틱틱 건들면 어떤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게 생명체죠. 반응하지 않으면 일단 생명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항상성은 뭐냐 그러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고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고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이에요. 체온이 뭔지 알 거고 삼투압은 뭐냐 그러면 혈액의 농도를 말합니다.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혈당량은 뭐냐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체온이나 삼투압이나 혈당량 등 생물체 내부의 상태를 일정한 범위에서 유지하려는 성질, 그게 항상성이에요. 만약에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혈액의 농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도 죽습니다. 역시 혈당량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하여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죠. 이 항상성이 잘못돼 버리면 생명체는 죽죠. 하여튼 이렇게 생물체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것도 생물체의 특징이죠. 자, 지금 항상성의 예가 이런 겁니다. 더우면 땀을 흘립니다. 땀을 흘려가지고 그 땀이 수증기로 날아가면서 열을 빼앗아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바로 체온 유지라고 하는 그런 항상성의 예고요. 짠 음식을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십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갈증이 일어나가지고 물을 마시게끔 합니다. 이게 바로 삼투압 유지라고 하는 그러한 항상성의 예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체의 특성, 반응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하는 이런 특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발생하고 생장한다. 그리고 적응하고 진화한다.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생물의 특성, 생물체의 특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생명체의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생명체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그게 바로 융합과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체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 이게 바로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요. 앞에서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했죠. 바로 분해 반응도 하고 합성 반응도 하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효소가 필요해요. 효소라고 하는 것은 촉매입니다. 생물체 속에 있는 촉매예요. 그걸 우리는 효소라고 하는데 이 효소가 없다 그러면요. 화학 반응들을 하기는 하더라도 워낙 느려가지고 생명체에 필요한 것만큼 빨리 에너지도 공급 못하고 물질도 공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빠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생물체한테 제때 공급을 할 수가 있죠. 바로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효소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화학 반응마다 그 반응에 알맞은 효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따라서 효소의 종류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걸 단백질이 해줍니다. 단백질 말고 뭐 탄수화물이나 지질이 이렇게 다양한 효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원래 조금 이따가 비 올 건데 단백질은 말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바로 이러한 효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단백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생명체의 특성 이거였죠.
생식과 유전을 한다. 자기하고 닮은 자손을 만들어내고 세포 역시 자기하고 동일한 세포를 만들어내기 위해 바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핵산을 이용해야 돼요. 바로 DNA라고 하는 겁니다. 핵산이 바로 DNA입니다. 이게 왜 그러면 필요하냐 그러면요. 바로 그 DNA가 부모나 어미세포의 형질과 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한 번 더 하면 부모나 어미세포의 형질과 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DNA가 다음 세포에 전달돼 가지고 어미세포하고 똑같은 형질과 성질을 가진 그러한 세포가 되고 자손에게 전달돼 가지고 부모하고 닮은 그러한 형질과 성질을 가진 그러한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 형질과 성질을 그냥 줄여 가지고 형질이라고 합니다. 형질. 이게 부모나 어미세포의 형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그게 바로 DNA죠. 바로 이 DNA가 그 다음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부모하고 닮은 자손, 어미세포하고 닮은 세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DNA예요. 그래서 DNA. 그리고 세포는 이제 원래 생명체는 다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생명체를 세포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한 개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세포는 살아가려고 그러면 일단은 주변 환경과 경계되는 막을 만들어 놓고 그 막 안에서 생명 활동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 주변 환경과 경계되는 막이 꼭 필요해요. 바로 그 막이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이 또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크게 세 가지다. 그겁니다. 단백질, 그리고 DNA, 그리고 세포막 요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은 생명체에서 참 많이 필요해요. 생명체의 거의 모든 활동에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이 어디에 필요하냐 그러면 몸의 구성 성분이죠. 바로 근육, 그리고 머리카락, 뼈, 이것들은 다 단백질이에요. 물론 뼈 같은 경우는 단백질 외에도 이제 칼슘이 필요하지만서도 하여튼 근육이나 머리카락, 뼈 이게 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몸의 부위마다 형태와 기능이 참 다양하죠. 생명체의 몸 부위마다 제각각 기능하고 형태가 다른데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게끔 단백질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바로 단백질이 다양한 그러한 부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단백질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따라서 많은 부위를 다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지방 가지고는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생리작용 조절을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효소의 성분이 되고요. 항체의 성분이 되고 호르몬의 성분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인데 생리작용은 뭐냐 그러면요. 그냥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소화, 운동, 심장 박동, 그 다음에 오줌 만들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하여튼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반응이나 활동을 총칭해 가지고 생리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뭐 하는 거였죠? 바로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이 필요했잖아요. 이런 효소의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종류의 효소를 바로 단백질의 다양성 때문에 수천 가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항체는 병원체를 제거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속으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그 병원체를 알아보고 병원체를 죽이는 그러한 물질이 항체죠. 항체도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왜? 병원체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병원체 하나하나마다 항체의 종류가 달라가지고 병원체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항체가 있는데 이렇게 이 많은 종류의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단백질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호르몬. 호르몬은 이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몸 안에서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몸 전체가 어떤 반응을 해 가지고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떤 대응을 하게끔 하는 것이 호르몬인데, 호르몬도 종류가 참 많죠. 바로 이 많은 종류의 호르몬을 역시 그 다양한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작용 조절한다. 예, 효소의 성분, 항체의 성분, 호르몬의 성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그 단백질의 다양성 때문에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에너지원도 된다 하는 또 그런 특징도 있죠. 하여튼 단백질은 생명체의 모든 활동에 다 참여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이죠. 자, 그러면 단백질이 왜 이렇게 다양하냐? 단백질만큼 다양한 물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요. 그거는 단백질의 그 기본 단위 물질이 뭐냐 그러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미노산.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가 있어요. 이 20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버리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20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과 모양을 가진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영어 알파벳이 몇 개입니까? A, B, C, D, E, F. 지금 선생님도 다 잊어먹었는데 한 20몇 개죠. 그 20몇 개의 알파벳 가지고서 영어 단어, 낱말을 몇 개나 만들어냅니까? 무한대죠. 그런 말이에요. 아미노산을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인데 이 20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거의 무한대의 단백질 종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아미노산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가운데 C, 탄소가 있고 밑에 수소가 있고 여기가 H2N, 여기가 COOH인데 이게 이름이 아미노기예요. 이게 이름이 카르복식입니다. 그리고 R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위는 아미노산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모양은 이겁니다. 이쪽에 아미노기, 반대편 쪽에 카르복식이, 그리고 H가 달라붙어 있는 것은 공통적인 구조고, 이 R 부위가 20가지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요게 H가 오고 여기 R로 가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서 봤냐 이 차이지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여하튼 요게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하여튼 20가지가 뭐가 다르다고요? 요 R 부위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20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낸다 하는 거를 한 번 더 그림으로 알아볼게요. 지금 20가지 아미노산을 그냥 편의상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번호로 붙일게요. 물론 각각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을 거고요. 하여튼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를 붙인다고 할게요. 지금 단백질을 만들 때 1번을 먼저 붙이고 1번 아미노산을, 그 다음에 4번을 붙이고, 그 다음에 8번을 붙이고 8번 아미노산, 2번을 붙이고 1번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또 1번을 붙이고 8번을 붙이고 4번을 붙이고 2번, 1번을 붙여서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둘은 달라요. 성질하고 형태가. 지금 4번하고 8번의 그 아미노산 순서가 바뀌어버렸죠. 아미노산의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기능과 형태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20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무한히 많은 종류의 그러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단백질이 생명체에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 지금 단백질을 만들 때 아미노산을 결합시켜가지고 만드는데요. 이때 그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방식을
펩티드 결합 또는 뭐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게 이제 아미노산이죠. 또 요쪽도 아미노산이고요. 이때 결합할 때 요 부위가 결합을 해요. 요 부위가 결합을 하는데 요 두 개가 만나가지고 물로 떨어져 나와버리고요. OH하고 H가 만나가지고 H2O 물로 떨어져 나와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두 개가 서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CO하고 NH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탁 달라붙습니다. 이러한 결합 방식을 펩티드 결합 또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의 결합 방식이 뭐냐 물으면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꼭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네. 하여튼 아미노산의 카르복시기하고 아미노기가 만나가지고 중간에 물이 빠지면서 탁 결합을 한다.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단백질이 지금 생겼다고 합시다. 아미노산 10개로 되어 있는 그러한 단백질이죠. 맞나요? 10개 맞나요? 예, 10개 맞죠. 그렇다 그러면 자, 이러한 10개로 되어 있는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아미노산 그러면 이 단백질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요게 하나 있겠죠. 펩타이드 결합 하나, 또 요게 하나, 사이사이 하나 있을 거니까. 그럼 몇 개입니까? 9개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 단백질을 주고 펩타이드 결합의 개수를 물으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 단백질 안에 있는 아미노산의 개수에서 빼기 1을 해주면 그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의 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경우는 9개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착각할까 봐가지고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단백질은 다양하고 바로 그 단백질의 다양성은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고 그 20가지가 조합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양하다 하는 거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예,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